안녕하세요. 오토일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좀 예민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다소 제가 중간중간에 격양된 표현, 약간 좀 과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혁신은 뭘까? 혁신을 주도할 기업은 어디일까? 지금 내연 자동차들은 가능성이 있을까? 테슬라는 정말 모빌리티를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이 될까?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요. 뭐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는 주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어려서부터 웅변을 배웠기 때문에 말하는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건 그래 너만의 생각이구나 뭐 이렇게 가볍게 듣고 화자의 어떤 어조나 강조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IT 매니아, 테크놀로지 광입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트북 3,000대 이상 썼다 그러는데 과장이 아닙니다. 노트기어라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2,000대 넘는 리뷰를 기록화해 놨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또 사무용 이런 제품들도 꽤 많습니다. 최하로 잡아서 3,000대. 노트북이 그 정도면은 디지털 카메라, 오디오 관련된 IT 기기들은 더 많겠죠. 30대 초반에 자리를 잡아서 개인 사업으로 꽤 안정적인 생활을 그래도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저는 IT 매니아하고 첨단 기술, 새로운 테크놀로지 하면은 환장을 합니다. 이건 ICP에서 이번 연도에 새로 나온 제트북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램 16도 새로 구입을 했고요. 이거 외에도 몇 대 노트북 PC 관련된 신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해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테크놀로지 강의 왜 전기차를 구입을 하지 않는가? 2019년 말에 테슬라 모델 3를 2번 시승을 했습니다. 협찬을 두 분이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여모저모 아주 오래 차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세상이 이제 전기차로 가겠구나. 그리고 테슬라 대단한 곳이구나. 그런데 그럼 테슬라의 모델 3를 샀어야 되는데 저는 당시에 볼보 XC90을 계약을 걸어놓고 차를 받기 한 2주일? 3주일도 그 직전이었습니다. 대기를 꽤 오래 해왔었고 계약금을 얼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됐다. 왜? 앞으로의 시장은 전기차가 지배할 시장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연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게 그러니까 나치 현명한 그것도 1억이 넘어가는 차를 구입한다는 건 합당한 소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모델 3를 살아갔느냐? 아닙니다. 테슬라 주식을 샀습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정말 고마운 제조사입니다. 그러면 모델 Y 살 만도 한데 또 몇 대 더 구입을 할 만도 한데 여전히 안 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차가 방향이라더니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된 그 많은 콘텐츠들을 쏟아내더니 너는 왜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나는 왜 전기차를 안 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주변에 가지고 있는 차들이 꽤 많습니다. 내연 자동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연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든 아니면 내연 자동차가 기획하고 있는 전기차든 전기차의 궁극적인 방향, 앞으로 전기차, 모빌리티의 혁명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생활을 바꿀 만한 형식의 전기차의 형태가 아직 제시가 안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너 앞으로 아이오닉 5 나오면 산다며? 그건 의무감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거 사는 겁니다. 왜? 뭐 전기차도 안 소유해보고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신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무게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이왕 살 거 그놈이면 저는 아이오닉 5나 모델 Y나 모델 3나 다 그놈이라고 봅니다. 왜? 저에게 이제 전기차 시대구나 해서 돈 싸들고 가서 전기차를 업어올 만큼의 충격을 아직까지는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기준이 얼마나 높길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서비스 받기 좋고 뭐 타다가 이렇게 뭐 나중에 처분을 하더라도 중고차 잘 받을 수 있고 그냥 아무거나 뭐 국내 현대 사자 이런 접근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김정민이 보는 전기차, 최근의 전기차, 특히 테슬라가 보여주는 전기차가 사람들의 생활을 바꿀 혁명이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세상을 왜 바꿨을까요? 평행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이 스마트폰처럼 발전해야 된다. 단순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입견을 버리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뭐로 정의하십니까? 한번 정의를 지금부터 각자 머릿속에 한번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이 뭡니까? 예, 다양한 생각들 하셨겠죠? 네. 통신기기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소형 PC일까요? 또 그렇게 보기에는. 예, 카메라입니까? 또 그렇게 보기에는. 음악 듣는 DAP입니까? 또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그럼 도대체 뭘까요? 얘 정체는 뭘까요? 모든 겁니다. 그 모든, everything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을 바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은 통신시장에서 스마트폰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전에 통신시장에서 한정화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스마트폰은 통신기기에서 나온 파생기기입니다. 그런데 이 파생기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건 요람이었던 통신시장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통신기기의 정해진 틀을 완벽하게 깼기 때문이에요. 자, 그 전에 통신기기는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오랜 시간 유선으로 발전해 오다가 80년대 중반에 무선 통신 셀룰러폰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룰러폰을 통해서 영화에서나 이제 드라마에서나 많이 봤죠. 그러다가 8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또 9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셀룰러폰을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사람들은 혁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이제 어떻게 바뀌려고 손전화가 생기네? 손전화식으로 해서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불렀죠. 콩글리시인데 사람들은 그때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한 건 2007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이폰 3S가 발표되면서 2008년부터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봤습니까? 야, 뭐 전화기로 뭘 봐? 인터넷을 해? 야, 이런 소리 하지 마. 지금 전화기도, 야, 통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잘 터져? 야, 이걸로 뭐 카메라를 찍는, 야, 이걸로 뭐 음악, 아이고야, 정신 차려. 전화기는 전화기 성능이 좋아야 돼. 그래서 초창기 스마트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을 했냐면 통화 품질은 어떤가? 잘 터지는가? 네, 여기에 역점을 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스마트폰이 만약에 통신기기에 머물러서 통신 잘 터지고 통화 품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면 지금의 스마트폰 문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길거리 가면 사람들이 다 여기 쳐다보고 있어요. 세상을 진짜 바꿔놨습니다. 뭘로 바꿔놨나요? 한 가지를 규정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스마트폰에 자신의 생활을 맡깁니다. 자,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연락처들이 들어있고요. 개인 정보가 들어있고 또 금융 관련된 데이터들이 들어있고요. 또 개인의 엔터테인먼트, 여가 시간, 뭐 음악 소스, 디지털 소스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지난 시간들에 대한 기록도 다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스마트폰이 그래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자동차는 130년 동안 이동수단이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한정적이지만 거주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캠핑카 같이 뭐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은 일반 자동차들은 뭐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거나 뭐 이런 정도, 뭐 잠깐 어디 세워놓고 이야기한 뭐 그런 정도의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용도는 이동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가 딱 나왔어요. 더 빨라요. 전기차가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그리고 소음도 없어요. 와, 이게 뭐지? 네, 드디어 어떻게 된 겁니까? 유선 전화기의 선이 잘라진 겁니다. 셀룰러폰이 나온 거예요. 지금의 전기차가 셀룰러폰 딱 그 정도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으로 비교해 볼까요? 음악은 우리가 뭐 카스테이프, 레코드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오디오 가정마다 예전에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뭐 인텔 하이파이 오디오, 뭐 무슨 오디오가 되게 쭉 있었어요. 음악은 당연히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등 신부감의 혼수품, 고급 오디오 꼭 포함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디오가 이제 CD로 넘어가면서 디지털화 되면서부터 간편하게 즐기는
그것도 뭐 역시 CD를 구입을 해서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들어야 되겠지만 예전에 그 오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운 플레이어에서 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시장에 혁신이 일어난 건 MP3가 등장을 하면서부터입니다. MP3가 등장을 하니까 이제는 이 DAP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여기다가 처음에는 뭐 열몇 곡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었는데 저장 장치가 빠르게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십 곡, 수백 곡, 이제 수천 곡. 그 다음에 아이팟이 등장을 하면서 1.8인치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수천 곡 단위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곡수, 여기에 곡이 얼마나 담기느냐, 이게 마케팅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아이, 뭐, 음악 CD 플레이어로 듣는 게 진짜지. 가청 영역만 따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저건 가짜 음악이야. 그러면서 안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MP3 경험한 사람들은, 야, 이제는 음악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세상 바뀐지도 모르고, 야, CD를 듣냐? 아우, 저 원신. MP3 사용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 시장이 딱 그렇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내연 자동차 타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카트리지를 가지고 음악을 플레이어로 듣는 사람이고, 전기차 타는 사람은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네, 효율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신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이미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버텼어요. 아니, 음악은 음악답게. 아니야, MP3. 이런 대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MP3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아이리버 같은 회사들은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어느 기업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까? 도산했습니까? 고사됐습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시장은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음악은 카트리지를 통해서 오디오로 들어야 된다는 사람들도 이젠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왜? DAP의 혁신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MP3의 혁신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MP3, 효율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DAP가 요게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도 정의할 수 없는 수많은 IT 기기들이 여기에 컨버전스, 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기기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편리함을 극대화시키는 그 혁신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로 합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이 이제 이거 없이는 곤란하겠다라고 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전기차 편리합니다. 빠릅니다. 이동수단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전기차가 끝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전기차가 가져오는 기술 혁신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동수단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직까지 내연 자동차 이용하는데 불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무리 더 빨라지고, 아무리 조용하게 다니고, 뭐 충전을 통해서 뭐 내연 자동차 한번 주유하는 것보다 더 몇십 킬로 더 간다고 해도 사실 내연 자동차 인프라 좋습니다. 지금 어딜 가나 가솔린, 디젤 구할 수 있고요. 뭐 메인터넌스 들어가긴 합니다만 일상 대중적인 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씩 막 과도한 비용 지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늘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가 빠르게 안전하게 이동하면 됐고 그냥 쓰던 거 쓰면 되지 하던 사람이 구태여 전기차에 넘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넘어가면 편리하고 너무 좋아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MP3 쓰던 사람들이, 아이팟 쓰던 사람들이, 아이리버 쓰던 사람들이 이런 카트리지 막 CD 몇 장씩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걸 바꿔가면서 듣는다? 이거 상상 못합니다. 다시 못 돌아옵니다. 하지만 MP3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은 그냥 뭐 그래 그럭저럭 들을 수 있어 하고 그 불편을 참아냅니다. 굳이 뭐 저것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거치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공전은 당연하지 못했어요. 왜? 여기에는 DAP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통신기기도 들어가 있고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인터넷 단말기도 들어가 있고 심심할 때 캐주얼 게임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디지털 소스를 볼 수도 있고 개인 앨범처럼 쓸 수도 있고 규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기존의 단일 기기로 발전해 왔던 통신기기면 통신기기, 카메라면 카메라, 음악 재생기, DAP면 DAP 이걸 다 합쳐놓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넘어갔어요. 통신기에 관심 없는 5살, 6살짜리 꼬마도 이거 하나 쥐어주면 하루 종일 군소리 없이 놉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스마트폰은 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대체제가 없어요. 스마트폰은 다른 회사의 스마트폰 밖에는 대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는 겁니다.
자동차도 그렇게 만들어야 전기 자동차로 이동을 합니다. 테슬라에 대체제가 없습니까?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내연 자동차 사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안 타도 전혀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더 편리해질 수는 있고 더 확장된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더 빠르게 이동을 하고 뭐 소리 없이 가는 거 뭐 해보니까 인상적이긴 한데 아유 됐어. 예, 이제 이렇게 됩니다. MP3? 아 좋아 좋은데 뭐 아이팟 좋아 좋은데 그냥 난 내가 사놓은 거 그냥 쓸래. 아깝잖아. 그리고 또 듣는 맛이 있어. 엔진 소리, 사운드가 있어.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하죠. 자, 그래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언제 올까요? 전기차가 스마트폰처럼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들듯이 전기차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처럼 정의할 수 없는, 스마트폰처럼 한마디로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기차가 변화가 된다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 불나는 거 자꾸 거기에 대해서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흉물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구입하려고 엄청난 비용을 쓸데없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자동차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흐름을 읽고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소통 전문가가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제가 소통 전문가를 계속 자동차 회사들은 보완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역할을 계속 강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유 고객님 불편하셨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소통 전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있는 미래의 기술, 앞으로의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서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뭐가 이게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가치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배터리, 전기차의 배터리. 이걸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까요? 여행 가실 때 필수품이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보조 배터리예요. 이거 없으면 불편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여행이 즐거우십니다. 스마트폰 충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때로는 뭐 디지털 카메라 뭐 배터리가 소모가 되더라도 여기 잠깐 연결해 두면 사용할 수 아주 편리합니다. 보조 배터리 나오면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의 변화가 컸어요. 이것도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혁신적인 제품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 보조 배터리가 전기차에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이게 3.7V 2만 mAh입니다. 74Wh입니다. 그러면 이 74Wh면 전기차에 74kWh의 배터리가 밑에 들어가 있다고 치면 이런 배터리가 딱 100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고속 충전이 가능한 이 보조 배터리 좀 안정성이 있고 괜찮은 제품 구입하려면 대략 4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샤오미 제품들 중에서 저렴한 건 한 3만 원. 기준을 최대한 낮게 잡겠습니다. 3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전기차 밑바닥에는 1000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그 배터리는 3천만 원어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1000배가 되는 보조 배터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전기차를 사면. 자, 요거 하나만 왜 여행할 때 가지고 가도 여행의 질이 달라집니다. 해외여행 갈 때 이거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이걸 1000개를 가지고 다닌다. 1000개. 지고 다니질 못해서 못 가지고 다니는데 자동차는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0개의 배터리를 3천만 원어치의 보조 배터리를 차를 사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흉물이다. 배터리에 지나친 돈을 쓰기 때문에 전기차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일까요? 아니면 와 이거 전기차 사면 그냥 이득인데? 보조 배터리가 1000개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일까요? 자, 그 다음에 제조사들은 뭘 강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전기차 사시면요. 이런 보조 배터리 1000개를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1000개가 바꿔줄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 시민들, 일반 서민들도 에너지 권력을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를 강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불안나는 거에만 너무 집중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인류가 지금까지 에너지를 쓰면서 위험하지 않았던 에너지가 있나요? 불 위험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에너지가 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물이었어요. 물에 빠져 익사합니다. 그 외에 화석연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배터리 들고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집어던져도
저 걱정 안 합니다. 뭐 저렇게 뭐 문에다 던져도 이거 터질까봐 걱정 안 해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 정도만 돼도요, 지금까지 인류가 이용했던 에너지 중에서는 대단히 안전한 에너지예요. 자,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을 이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안전하게 이용하던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에 쓰고 있는 가솔린, 디젤, 뭐 천연가스, 제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배터리처럼 이렇게 걱정 없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인류는요, 위험성이 없는 에너지를 다뤄본 경험이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위험하지 않는데 에너지다? 지금까지 인류가 그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불안나고 안전하고 절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에너지가 나오면 인류는 새로운 천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불안나는 배터리, 여러분들 왜 쉬울 것 같죠? 전고체 배터리를 불안나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절대 불안나게. 만약에 이게 개발이 돼서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인류는 새로운 천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위험이 없는 에너지, 위험 요소마저 제거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걸 유용한 것들만 뽑아서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성숙된 기술이 2중, 3중 안전장치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건 그거예요. 그리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했던 에너지 중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간혹 가다가 불이 나는 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제조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안납니다. 불안납니다. 이런 메시지만 전달할 줄 알아요. 도대체 소통 전문가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했던 에너지원 중에 얘보다 더 안전한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얘보다 더 효율적이고 얘보다 더 다루기 쉬운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전기차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진보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지금 보조 배터리 손에 쥐고 있는 거에 1000개 정도를 그냥 가지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행을 가보세요. 이걸 가지고 뭐 캠핑을 가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가정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전자제품들을 사용해서 활용을 해보십시오. 뭐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에너지원으로 인식을 만약에 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를, 전기차를 사게 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여러분에게 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에너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제조사라면 전기차의 상품성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빠르게 몇 킬로라도 더 가는 이동수단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테슬라가 모빌리티 시장을 지배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제가 테슬라가 지금까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새로운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것들을 계속 유의 깊이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엔지니어 관점에서 자동차가 이동수단이라는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기획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더 빨리, 더 멀리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에 국한해서 전기차의 완성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거를 집어넣고 또 다른 내연 자동차들이 못하는 다양한 어떤 디지털 소스로서의 재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위트를 심어놓기는 했죠. 하지만 그거는 나이스 투 해브지 사람들이 반드시 글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머스트 해브가 아니에요. 제2의 거주 공간, 그 엄청난 배터리 원을 가지고 다양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1km라도 더, 조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에 역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동수단 내에서 일어나는 개혁이고 이동수단 내에서만 일어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찻잔 속의 태풍인 겁니다. 더 멀리 가는 자동차, 내연 자동차도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뭐 제로백, 항상 제로백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정지 상태에서 100km 도달 시간까지 한 6초 정도만 되면요 일상생활에 불편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신호 바뀌자마자 드래그 레이스 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인프라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전기차에서 주는 즐거움이 또 그런 새로운 경험이 대단한 거긴 하지만 있어도 그만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기차 너도 나도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살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 전기 대라 놓으면은 야, 블랙 엉뚱한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움직이려면 이제 전기차가 스마트폰처럼 여러분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새로운 주거 공간이자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전기차를 발전해 나가는 브랜드가 모빌리티를 지배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이동수단 내에서의 혁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팟 같은 위치입니다. MP3 플레이어 같은 효율적으로 대단히 잘 만들어진 DAP입니다. DAP가 음악 시장 모두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시장을 다 고산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처럼 모든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전기차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전기차를 누가 만들어내느냐가 미래 전기차의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강력한 배터리가 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동차는 완벽하게 변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뭐로? 이제 거대한 스마트폰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0년 동안 자동차는 탈거리였어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전기차는 강력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탈거리에서 즐길 거리, 거주 공간, 그 외, 그 이상도 가능해지는 복합 공간이 되는 겁니다. 통신기기에서 국한되어 있을 때는 셀룰러폰이 혁명이었지만 그 통신기기에서 다양한 형태, 규정할 수 없는 스마트폰으로 진화를 했을 때 전체 IT 산업군이 무너졌던 것처럼 자동차가 이동수단이라는 한정된 가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빌리티 시장은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동차를 훌륭한 음악 감상 공간, 뛰어난 영화 감상실, 개인의 작업실, 엔터테인먼트 공간, 게임방, 그리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외부와 단절되어 있으면서 외부의 소식을 불편 없이 들을 수 있는 나의 사적인 프라이빗한 공간. 그러면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눈과 비를 막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또 그 자동차 안에는 어떤 디지털 기기든 가전기기든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어디에 가든 나의 생활이 연장돼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아닌 이동하면서 거주할 수 있으면서 나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의 종합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비로소 모빌리티 혁명이 전기차로 넘어갑니다. 그 중심이 배터리예요. 에너지입니다. 자, 이걸 소비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걸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전기차를 사는 거는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배터리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사시는 거예요. 빠르게 이동하고 먼 거리를 가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한정적인 손바닥 위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누렸던 그런 생활들을 자동차라는 더 큰 공간으로 확대해서 좀 더 진보되고 확장된 익스페리언스를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복합 IT 공간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구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하고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전기차에 집중하는 기업은 미래 모빌리티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야, 이제 전기차 한 대 있으면 개인 사무실 없어도 되겠는데? 이제 전기차 한 대만 있으면 뭐 게임방 안 가도 되겠는데? 이제 전기차 한 대 있으면 오디오 안 사도 되잖아. 이제 전기차 하나 있으면 데이트할 때 아무 문제 없네? 이제 전기차만 있으면 뭐 우리 차박 가가지고 그 숙박업소 예약하기도 있는데, 야, 이제 전기차만 있으면 그냥 뭐 주차장 같은데 바닷가 같은데 이렇게 놓고서 거기서 뭐 이렇게 석양도 즐기고 뭐 일출도 즐기고 다양한 걸 할 수 있겠네. 야, 이제 전기차만 되면 내 아들과 같이 게임할 내 딸과 같이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봐요. 스마트폰도 야, 이 스마트폰이 게임인데 이 스마트폰으로 이게 사진 와 이게 뭐지?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전화가 잘 터져? 내 거보다. 이래서 구입한 게 아닙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더 멀리 가는 데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건 기본. 스마트폰에서 전화가 잘 되는 건 기본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원음처럼 잘 들려. 야,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 이렇게 터질 때 벨이 더 빨리 울려. 이런 것 때문에 가치를 두고서 스마트폰 구입하지 않습니다. 통화하는데 불편이 없고 알아듣는데 음성 통화하는데 통신하는데 어려움만 없으면 그냥 구입합니다. 그 외의 요소를 봅니다. 디스플레이, PPI가 얼마지? 카메라는 얼마나 잘 나오지? 여기 게임, 여기 구동, 롤이 돌아가나? 뭐 이걸 가지고서 좀 금융결제, 페이 같은 거 이런 걸 봅니다. 전기차에서도 이제 이동수단의 핵심인 빠르게 이동하고 먼 거리를 가는 거는 기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수준만 도달하면은요, 사람들이 불편하지를 않아 합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외에 이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또 이걸 가지고 얼마나 생활이 편리하게 바뀌느냐. 내가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생활이 이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어떻게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더 나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상품을 기획하실 때 엔지니어들이 기술적으로 얘는 얼마나 더 빨리 시켜줍니다. 배터리는 불이 안 납니다. 얘는 뭐 거리는 얼마나 갑니다. 이런 거에 집중.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건 베이스로 깔아야 되지만 이런 것보다는 이 전기차에는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강력하게 바꿔줄 제2의 스마트폰 혁명이 그걸 이루어주는 배터리가 있고요. 이 배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더 확장된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전문가는요,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오디오 전문가, 또 화상 디스플레이 관련된 전문가, 하우시스 전문가, 게임 전문가, 그리고 통신 전문가,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는요, 전기차 엔지니어링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더 빠르고 더 멀리 가는 자동차,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연 자동차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에게 변화된 스마트폰 혁명을 자동차 혁명으로 재현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 강력한 컨버전스화되고 또 사람들의 디지털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의 전기차를 통해 테슬라가 마치 DAP를 통해서 음악의 흐름을 바꿔놓고 무선 셀룰러폰을 통해서 통신기기의 흐름을 바꿔놓은 이 시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플이 들어오게 되면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가 애플은 전기차 사업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이 전기차의 형태로 변화가 돼서 더 확장된 경험을 주게 되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는 지금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전기차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이러다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PC 영역까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PC, 노트북 PC의 시장이 확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노트북 시장 망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은 더 이상 IT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프론티어 기업에서 그 자리를 애플에게 넘겨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이 치고 나가는 거를 아픈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애플이 그런 입장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스마트폰화돼서 사람들이 더 확장된 공간과 강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컨버전스, 스마트폰보다 더 폭넓고 더 훌륭한 경험을 해주는 그런 디지털 복합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던 그 문화가 이제 분산이 돼서 자동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스마트폰에 집중되었던 산업 구조는 상당 부분 힘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애플은 주도적인 위치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런 애플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존의 통신기기에 국한됐던 산업군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봤던 애플이 전기차를 기획할 때 뭐에 집중하겠냐는 거죠. 테슬라와 애플의 차이는 엔지니어로서 자동차 이동수단의 혁명을 추구하는 테슬라와 기기적인 완성도나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절묘하게 컨버전스화해서 이걸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데이터 비즈니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진보된 가치를 제공해서 세상을 바꿔봤던 애플. 이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자동차를 기획을 할까요? 테슬라처럼 멀리 가고 테슬라처럼 빠르게 가는 자동차에 집중을 할까요? 그들이 왜 리튬 인산 철이라는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들이 집중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동차에서 이제 외부로 나가지 않게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을 손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 이 작은 창에 정말 코를 박고 보듯이 자동차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그 자동차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자동차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거예요. 저 같은 내연 자동차 골수 팬들도요, 이제는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더할 나위 없는 음악 감상 공간이 되고 더할 나위 없는 디지털 소스 재생 공간이 되고 또 게임 공간이 되고 업무도 처리할 수 있고 여가를 또 데이트도 즐길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취미를 공유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처럼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말로 편안한 안락한 그리고 눈과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완벽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나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는데 이걸 안 사고 버티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지금 내연 자동차들, 특히 현대기아,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엄한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더 멀리 가고 불안나고 제로백 매초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건 이제 모빌리티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고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끊임없이 제공하시고 그 청사진에 맞는 프로덕트를 우리가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중심에서 전기차에 들어간 이 강력한 배터리, 이 강력한 배터리를 가장 잘 다루고 이 배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활의 혁신을 가져다주는 앞으로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프로덕트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셔야 됩니다. 테슬라는요, 앞으로 라인업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크게 역점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은요, 가장 문제가 기술이 아닙니다. 3단계까지, 레벨 3까지는 아마 올해에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레벨 4, 레벨 5 얘기하는 그 자율주행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1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자율주행의 적은요, 인간 운전자입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스스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매년 13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실현되려면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법으로 금지시켜야 돼요. 아니면은 자동차의 최고속을 제한하고 코스를 아예 정해놔야 됩니다. 로보택시처럼. 로보택시는 아마 3, 4년 정도면 레벨 4, 레벨 5까지는 모르지만 레벨 4 단계까지는 구현이 충분히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운전자로 알고 운전 못하게 하면은요, 2025년이면은 자율주행 5단계까지도 기술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15년을 보는 거예요. 15년 정도 되면 이제 2035년서부터는 대도시에 오래된 차 못 들어오게 하겠다. 내연자동차 판매하지 않겠다. 그때 되면 운전 라이프 스타일, 이동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즐기는 패턴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운전을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율주행이 시행되는 그 전용 도로에서는 운전이 법으로 금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래야지만 자율주행은 달성이 됩니다. 워낙 사람들은 변수가 많고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UAM, 바퀴를 띄워서 공중으로 나는 이 소형 비행장치,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더 빨리 대두가 될 겁니다. 이 개인 항공들은요, 항공에서의 완전 자율주행은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이미 관련 기술들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적인 배터리에 항공기를 띄워서 안정적으로 목적지까지 보다 멀리 갈 수 있는 이 에너지 덴시티가 문제고, 그리고 또 항공기 분야는 이제 철저하게 안전과 보안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개인 이동 장치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항로, 국가 항로를 결정해서 분배를 할 겁니다. 또 경로들도 관리가 될 거예요. 철저하게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올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단에서 개인 소유하는 자동차 단에서 이루어지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무리 빨라야 2030년 이후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한 자율주행이 전기차에 빨리 도입이 돼서 이게 상품성을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는 없어요. 3단계 정도, 레벨 3 정도에서의 가치가 뭐 결정이 될 건데 이 정도는 웬만한 제조사들은 다 어느 정도 도달되어 있습니다. 뭐 테슬라보다 뭐 데이터의 문제다, 뭐의 문제다 하시는데 사실은 데이터 문제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많아져도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한 경우의 수, 변수는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이 전기차의 시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3단계가 됐던 뭐 그 이상이 됐던 자율주행을 하려면은요, 다양한 시각적인 장치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카메라를 통해서든 아니면 라이더를 통해서든 레이더를 통해서든 여기 들어오는 정보들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AP 그리고 NPU
부동소수점 이하 NPU, 그 다음에 FPS, GPU를 통한 성능업이 이제 필수입니다. 강력한 AP와 NPU와 GPU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AP들 그 PC에 들어가는 그 AP들을 보면요 그런 구조예요. SoC라 그래서 하나의 칩 안에 AP 들어있고 NPU 들어있고 GPU 들어있습니다. 움직이는 PC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워낙에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이제 뭐 거의 가정용에 준하는, 물론 가로로 이렇게 넓게 그 사이즈를 직사각형으로 구성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맞게 대시보드를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오는 디스플레이의 시각적인 즐거움, 또 OLED 쨍한 발광 소자 자체를 통해서 빛을 내는 이 OLED를 통해서 그 고품질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디지털 소스를 활용한다. 또 V2X를 통해서 통신 모듈이 이제는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OTA가 안 되는 전기차는 앞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내연 자동차들이 OTA 기능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안 하고서는요 전기차 시대에서는 왕따 됩니다. 지금 거의 다 해놓고 있어요. OTA 하려면 통신 모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 모듈이 들어가면 얘는 그냥 움직이는 모바일 기기가 되는 겁니다. 태블릿이 되고 스마트폰이 되고 PC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정적인 이 작은 사이즈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더 크고 더 웅장한 사운드의 더 편리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추위와 더위와 눈비 뭐 이런 것들 다 주변 시선까지도 차단하는 나만의, 거기에다가 이제 시트 배치를 좀 잘하게 되면은 또 그런 전기차들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생활 공간이 되고 사무실이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분야에서 정말 많은 이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분야는 2인승 소형 전기차, 그 개인 1세대 그 거주자들을 위한 뭐 그런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전기차들이 이제 빠르게 아마 대중화가 될 거예요. 그 배터리는 한 35kWh 정도로 해서 한 250에서 300kW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 대도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에 2인승 차들은요, 시트를 눕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전기차는 뭐 엔진 들어가지 않고요. 그 외에 뭐 복잡한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하게 해서 시트를 눕혀서 차박도 가능하고 짐도 실을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거주 공간을 통해서 새롭게 규정된 이런 소형 전기차들. 그렇지만 오디오라든지 데이터, IT 또 뭐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을 더 확장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다 완비되어 있는 나만의 프라이빗한 데이터 활용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 수요는 폭발합니다. 이걸 누가 가장 먼저 솜씨 있게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 앞으로 전기차 모빌리티의 혁명을 주도할, 그래서 가장 성장을 할 만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테슬라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직 구조, 이걸 통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지금 선보이기 어려운 입장이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에서 그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품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맞는 혁신의 방향이었구나,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구나,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어요. 뭔가 완성도를 높이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 상품에 치중해서 계속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내연 자동차와의 미래 전기차 경쟁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테슬라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더 진보된 형태의 전기차를 선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상황이 바뀌면 우리 생각 바뀌어야 돼요. 캘리브레이션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얘기 뭐 참고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아닐 분들은 뭐 그냥 또 뭐 무슨 얘기 하나부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